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화1월입니다. 201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재환 교수님자 헌법인문제 칠판 2회독 83페이지 제3절 국가 형태 보겠습니다. 3화1월TV 실제 구독 추천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로마자 1번 국가 형태의 개념과 분류 1번의 개념 국가 형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고 국가 형태를 헌법 형태라고 하거나 정부 형태라고 하기도 한다. 여기서 국가 형태를 넓게 보아 한 국가에 있어 전체적으로 그 조직, 국가 권력의 구조나 국가 권력의 행사, 특히 국가 의사의 결정 방식 등이 어떠한지 하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넓은 개념에 비추어 국가 형태 문제를 살펴본다. 2번에 공화국의 의미 국가 형태로 헌법에 공화국임을 밝히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우리나라도 그러하다. 공화국이라는 말의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공화국이란 군주가 없는 국가라고도 하였으나 군주를 두고 있는 영국,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민주주의 정체이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민주적인 공화국의 원리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들에 의해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고 그러한 주권과 국가 권력을 민주적으로 그리고 공공의 이익과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진정한 공화주의와 공화국의 현은 84페이지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할 것이다. 3번 분류의 문제 국채, 정체, 구분론의 문제 국가 형태를 분류함에 있어서 국채와 정체의 구분론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채에 따른 분류는 주권의 보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파악하는 분류이고 정체에 따른 분류는 주권의 행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파악하는 분류이다. 국채 분류에 따르면 국가 형태에 따르면 주로 군주국, 공화국으로 분류된다. 정체 분류에 따르면 국가 권력이 분산되어 행사되는 입헌 정체와 반대로 통합되어 행사되는 전제 정체의 국가 형태가 구분된다. 그런데 오늘날 군주제를 두고 있어 군주국이라고 불리면서도 주권의 실제 보유자는 국민의 국가들이 있다. 반면 공화국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아닌 경우가 있다. 그래야 오늘날 국채에 따른 분류가 정확하지 않거나 의미가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결국 공화국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국가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고 주권이 실제로 국민에게 있는 민주 국가에서는 주권의 보유자에 따른 분류인 국채의 분류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그리하여 주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민주적으로 행사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주안점이다. 로마자 2번 민주적 국가 형태 전제정체 1번의 입헌정체 양가르번의 개념과 요소 입헌정체란 국가 권력이 여러 국가 기관들 간에 분산되어 행사되는 민주적 정체를 말한다. 입헌정체를 요소로 보면 1번의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선거제도를 통해 여러 국가기관들을 선출하여 그 국가기관들의 국가 권력을 배분하여 행사하도록 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3번의 국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4번의 여러 계층의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도록 복수정당제를 인정하며 85페이지 사회주단과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는 경제질서가 자리 잡고 있는 정체이다. 양가로 1번의 유형 입헌정체에는 대통령제, 대통령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입헌권과 집행권을 엄격하게 분리되어 행사되는 정체 의원내각제, 내각의 존속이 의회의 신임에 달려있는 내각불신제와 의회 예산제를 중요요소로 하는 정체 혼합정부제,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대통령제적 요소가 혼합된 정체 우리나라에서 의원정부제라고 하나 문제가 있고 혼합정부제라고 하면 타당함
이원, 어둠이 두 개 있는 거, 혼합, 섞이는 거 솔직히 말은 같은데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위스 연방식의 이사회 정부제, 직접민주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입헌 정치의 각 유형에 대한 자세한 것은 뒤에 국가관련론에서 정부 형태론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한다. 이번에 전제정치. 전제정치는 국가 권력이 집중되어 행사되는 비민주적 정치를 말한다. 근대 이전의 전제민주제는 물론이고 근대 이후의 전체주의 정부, 권위주의 정부, 인민공화제, 신대통령제 등이 예속한다. 전체주의 정부는 국민이 주권자가 아니라 전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정체이다. 국민 개인의 기본권은 억제되고 국가의사의 통일을 위하여 복수의 정치적 단체, 정당의 활동을 부정한다. 신대통령제에는 외양은 대통령제이나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정체이다. 로마자 3번에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1번에 단일국가. 주권이 하나이고 따라서 헌법도 하나이며 단일한 체계의 국가기구, 조직과 중앙정부로 구성되는 국가가 단일국가이다. 단일국가에서는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단일국가에서는 대내적으로 중앙이 입법과 집행부 그리고 사법부 기관들의 단일한 체계를 이루며 법체계가 통일적 이다. 86페이지.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국가로서의 자치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권을 가지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은 국가법령에 위배가 될 수 없다. 단일국가에서는 이처럼 대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단일국가가 국제법으로는 대외 주권을 행사하고 법주체가 된다. 미국 같은 경우가 아니면 단일국가에서는 이처럼 대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단일국가가 국제법적으로 대외주권 행사하고 법주체가 되죠. 연방국가, 요거를 설명하려고 갑자기 미국이 나왔네요. 연방국가는 각각으로도 공동체인 복수의 주들이 전체로서 하나의 공동체인 연방을 형성하고자 결합하여 연방헌법을 제정하고 연방도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연방의 국가 권력을 행사하며 국제법적으로도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 자체가 법 주체로서 다른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가지는 국가가 연방국가이다. 주도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주마다 의회, 행정부, 사법부를 두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국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외교권이 없어 대외 주권을 행사하지 않아 불완전하긴 하지만 하나의 국가이다. 연방국가에서는 연방이 관할하는 영역과 각 주가 관할하는 영역이 나누어지게 되고 이러한 권한 분배 문제가 중요하다. (3번의) 국가연합. 국가연합이란 여러 국가들이 각각의 주권과 독립성은 그대로 보유한 채 서로 결합하겠다는 목적으로 조약을 체결하여 성립되는 공동체를 말한다. 연방의 경우 주들이 합의에 의해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연방국가를 성립시키는 것과 달리 국가연합은 일반적으로 조약의 체결로 성립된다. 국가연합 자체는 국가가 아니고 주권을 가지지도 않으며 구성국가 각각이 주권을 가진다. 국제법상 법 주체의 지위를 국가연합은 가지지 않고 각 구성국가가 가지며 개별 구성국가가 독자적으로 외교권을 행사한다. 국가연합과 개별 구성국가 간의 권한 분배도 없다. 국가연합은 국제기구와 구별된다. 국제기구는 특정한 목적만을 위하여 형성된 국제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국가연합과 다르다. 4번에 연방국가와 국가연합의 차이. 연방국가와 국가연합의 차이를 보면 1번에 그 성립이 연방은 헌법에 의하여 87페이지 국가연합은 일반적으로 조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2번에 연방국가도 하나의 국가인 반면에 국가연합은 국가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3번에 연방은 주권을 가지나 국가연합은 주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4번에 연방국가에서는 연방과 주간의 권한 분배가 있으나 국가연합은 그러하지 않은 점. 5번에 연방은 국제법 주체성을 가지나 국가연합은 그러하지 않은 점. 6번에 국가병력을 국가연합은 보유하지 않고 개별 구성국가가 보유하는 반면에
연방 국가의 경우는 주가 아니라 연방이 보유하는 점 등이 있다. 5번의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연합은 이름이 연합이어도 국가연합보다는 그 구성국 간의 결속력이 강하다. 그러나 연방국가보다는 결속력이 약하다. 국가연합과 달리 유럽연합은 구성국가들로부터 상당한 권력을 위임받은 공동체이고 집행부와 합의제 기관, 재판기관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 규범들은 구성국가들에게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원래 경제공동체로 출범하였으나 1992년 마스트리히 조약으로 경제개혁을 넘어서 그 목표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2005년 유럽연합 헌법조약이 불발되었으나 수정된 리스본 조약이 2009년 12월 1일 발효되어 보다 결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또 작년에 이제 올해죠. 브렉시트도 있고 몇 가지 또 변수는 많습니다. 로마자 4번의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 1번의 민주공화국 우리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의 이름이 대한민국이라는 점과 우리의 국가 형태가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다. 양가 1번의 민주공화국의 개념과 제1조 제1항의 규범성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민주공화국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견해가 내리거나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 자체가 우리나라 국가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 민주란 공화국의 정치가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는 즉 88페이지 공화국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며 공화국이란 민주주의적인 국가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 제1조 1항이 명시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와 공화국을 별개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의미체를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 제1조 1항은 헌법 제정 권력의 핵심적 의사가 포용된 것으로서 헌법 개정이 금지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폐지될 수 없는 헌법 개정의 한계이다. 양가로 2번에 민주공화국의 요소 우리 헌법의 민주공화국에서의 요소는 1번의 군주제의 금지, 2번의 국민주권주의 구현과 국민에 의한 국가권력 정당성의 부여, 3번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4번의 국가권력의 분립과 민주적 행사 및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 등을 그 요소로 한다. 2번의 대한민국 국가 형태의 특색 양가로 1번 단일국가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역으로 하는 단일국가이고 연방의 내 국가연합이 국가가 아니다. 지방에서는 국가적 조직이 아니라 국가의 지역적 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뿐이다. 양가로 2번의 입헌주의적 국가 형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헌법에 입각하여 국가권력이 행사되고 통제되며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입헌주의 국가이다. 현재의 정부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정 요소들이 다소 가미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양가로 3번의 간접민주정치와 예외적 직접민주정치 우리 헌법도 국민의 대표기관들을 통해서 주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간접민주정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중요정책을 위한 국민투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의 제도를 둠으로써 직접민주정치를 가미하고 있다. 양가로 4번의 방어적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절대적이고 경직된 이념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모든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상대적인 이념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89페이지 파괴하는 이념에 대해서까지도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관용을 보이는 민주주의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상에 대해서는 단호히 방어해야 한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활동은 맞고 민주주의를 사수하고자 하는 민주주의를 독일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번역하여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한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특히 집단적 행동을 대응할 것을 요한다. 정당 해산 심판 제도가 그러한 대표적 제도이다. 우리 헌법도 헌법 제8조 사항에서 정당 해산 심판 제도를 두어 이러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양가로 보는 사회복지국가 우리 헌법은 현대적 헌법으로서 사회복지주의를 중요한 헌법적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문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주장하고 복지적 이념을 지향함을 보여주고 있고 헌법 제33조 등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권리들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1부가 끝났고요. 잠깐 쉬었다가
잠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